어령천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가 자기 집이 없고 또 그중 약 600만 가구는 아직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택시장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하여 특히 임차인에게 시기적절하고 때에 맞는 집값 시세 정보를 실거래가로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 6월 1일부터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모르시는 분이 많으며 생각외로 많은 과태료 대상 최고 100만 원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현재 주택, 아파트 소유자, 임대사업자, 전월세자는 이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자란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첫째, 전월세 상한제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둘째,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체 계약 갱신 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020년 7월 1일 시행. 마지막 세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올해 2021년 다음 달 6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됩니다. 이 동네 시세는 얼마지? 부동산 온라인 앱을 찾아보고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시세에 알맞게 집을 구했는지, 집 구할 때 노는 유의 푸념처럼 집값 시세에 대해서는 모두 잘 모르며 임대인은 물론 특히 임차인에게 시기적절하고 때에 맞는 집값 시세 정보를 실거래가로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둘째, 전월세 신고지역입니다. 전월세 신고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의시지역 다 포함됩니다. 도의 군지역은 제외입니다. 단,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지역의 군은 위에 봤다시피 신고지역에서 제외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주택 임대차 신고지역 및 금액 등 신고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으로 규정하고요.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고 금액은 확정 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 6천만원. 이 전세보증금도요 해당되는데 어지간하면 6천만원 넘지 않나요? 또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 임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어지간하면 월차 임대료 30만원 넘는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 임차인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월세 신고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단, 전설한 바와 같이 도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고시원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의 대상이 맞습니다. 다세대 주택, 아파트는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모든 주택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2021년 6월 이후 계약건, 갱신건도 포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모든 주택의 하남,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 필요합니다. 단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전세 연장 계약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갱신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전월세 신고기간. 전월세 계약 체결 후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잔금일이 아닙니다. 계약하고 나서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온라인은 https://rtms.molt.co.kr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나려는 계약서를 임대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아니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스캔 및 촬영 번호로도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신고 의무,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여기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법상 주택,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신고관청은 시군, 구청, 읍면동 및 출장소 다 되고요. 위반시 제재는 여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섯 번째, 전월세 신고 방법입니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어느 한쪽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바쁘시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며 계약 후 30일 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이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차인에게 좋은 점 중 하나는 임대차 계약 시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고 하나는 줄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가 전월세 신고로 바로 가름 처리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확정일자는 은근히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하여 간혹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깔끔하게 개선된 듯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 위반 시입니다.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월세 신고 위반 과태료,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요. 최저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 감안,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즉 올해 6월 1일 다음 달부터 내년도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 것은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전월세 신고까지 하게 되면 투명한 보유재산 정보 확보가 가능하고 이 신고 결과를 통해 추가 과세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달 6월부터 시행이 되긴 하지만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모르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즉 1년 동안은 실수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 또는 과태료는 물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점차 진행 실시되면서 임차인에게도 또 그 공간을 빌려주는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방향으로 잘 보완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